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가 깨져서 오신 분을 치료했던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앞니인데 여기가 깊게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봐서 그런데 옆에서 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뿌리가 있을 텐데 치아 속에는 이제 치수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치수강 근처까지 치아가 이렇게 파여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개가 이제 같이 파여있을 텐데 너무 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아 목 쪽이 좀 얇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힘을 받아서 부러져 있는 상태로 오셨고 여기도 보면 치수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꽤 깊게 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러진 치아 같은 경우에는 떼워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크라운을 위해서는 크라운을 잡아주는 치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꼭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없어진 치아 부분을 만들어주려면 이제 의지가 되는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세워서 얘는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 치아도 그냥 놔두면 또 계속 마모되면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레진으로 잘 떼워서 마무리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물었을 때 사진인데 보면은 아랫니랑 거의 닿을 정도로 되게 깊게 물리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크라운과 레진을 이용해서 파인 부위와 깨져나간 부위를 수복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많이 파여 있어서 얇아져 있으니까 힘을 받으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비껴서 깨져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얘도 치아의 윤곽, 남아있는 치아의 윤곽을 보면 이렇게 이제 V자 형태로 됐었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V자 형태로 씌우지 않고 이 사이에다가 반드시 씌운다라고 하면 오히려 얘가 틀어져 있어서 보기가 더 안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공간을, 원래 치아의 폭이 있잖아요. 치아의 폭을 그대로 살리면서 두 개를 대칭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복하는 치아도 원래 치아가 있던 모양처럼 V자 형태로 그렇게 씌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진은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보시면 희미하게 색깔이 좀 다른데 치아색 나는 기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기둥에 의지해서 레진을 이용해서 없어진 치아 부분을 이렇게 회복한 모습이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크라운이 제작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본 뜨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잇몸 쪽에 보시면 좀 까맣죠. 본을 뜨는다는 건 결국은 치아를 저희가 깨끗이 경계 부위를 다듬게 되는데, 이 다듬은 경계 부위를 앞니 같은 경우는 잇몸 속으로 약간 감추게 되고, 그 감춰진 잇몸 속에 있는 그 경계 부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실 같은 걸 넣고 잇몸을 살짝 벌린 다음에 치은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진지벌 리트렉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고, 넣은 실이 검정색이어가지고 검은색에 이렇게 비쳐서 잇몸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본을 뜨는 준비를 잘 했고, 본을 잘 뜬 후에 치아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치아를 이쪽엔 붙였고, 여기는 그 파인 부분을 레진으로 잘 떼워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붙이고 치료 당일이어서 붙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잇몸 쪽에 상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끈하게 다듬기 위해서 조금씩 상처가 나기는 하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면 상처는 금방 아물게 되고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파여있던 앞니는 레진을 이용해서 잘 떼어놨고, 깨졌던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넣고 이와 같이 크라운을 씌움으로써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원래 치아가 이와 같이 약간 V자 형태로 꺾여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양쪽의 대칭을 위해서 새로 크라운을 씌우는 치아도 위쪽에서 보면 이와 같이 치아의 형태를 맞췄고요. 이거를 가지런하게 하게 되면 이 전체 치아의 폭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지런하게 하면 폭이 재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미적으로 좀 어색할 수 있어서 약간 틀어서 이와 같이 제작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체크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진도 치아와 잘 어우러지고 크라운의 형태나 색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이제 크라운은 이맥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크라운의 재료의 종류로는 메탈 세라믹이라고 불리는 재료가 있고요. 아니면 지르코니아 세라믹, 세 번째로 이맥스 세라믹,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메탈 세라믹은 말 그대로 메탈로 원래 치아를 씌운 치아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쪽에 치아면과 맞닿는 이 부분에 여기를 저희가 이제 편의상 코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코어 자리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를 도자기 파우더를 올려서 치아를 만든 재료가 바로 메탈 세라믹이 되겠고 지르코니아 세라믹은 코어 자리에 지르코니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르코니아로 좀 단단하게 코어를 잡아놓고 그 위에 도자기 파우더를 올려서 제작한 크라운. 이맥스 세라믹은 코어 자리에 이맥스라는 재료로 단단하게 코어를 잡아주고 그 위에 도자기를 올린 걸 말합니다. 도자기가 올라간 게 아무래도 가장 심미적이고 투명도가 좋고 해요. 근데 도자기 자체로는 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자기 파우더를 받쳐줄 수 있는 코어가 되는 물질이 필요한데 코어를 메탈을 쓰느냐 지르코니아를 쓰느냐 이맥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메탈을 쓰게 되면 그 메탈 자체가 색이 어둡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똑같이 도자기 파우더를 올려도 심미적으로 좀 약간 불투명한 감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지르코니아를 코어로 쓰는 경우에는 메탈보다는 그래도 심미적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맥스에 비하면 역시나 코어 자체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치아의 변색이 없고 최고의 신미성을 요하는 케이스에서는 주로 이제 이맥스를 코어로 한 이맥스 세라믹 크라운을 주로 쓰게 되고요. 치아의 변색이 있거나 그럴 때는 치아의 변색을 가려야 되니까 약간 불투명한 코어가 있는 지르코니아 세라믹을 요즘에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메탈 세라믹은 이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메탈 세라믹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지르코니아나 이맥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위쪽에서도 그 치아 잇몸이나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이맥스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치아와 크게 위화감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빛이 투과됐을 때 빛의 투과 측면에서 크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아가 깊게 파인 경우에 이와 같이 심하게 파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러졌기 때문에 신경치료와 그 다음에 기둥을 넣고 크라운 치료까지 해서 치아의 형태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옆에 거는 레진을 이용해서 떼어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환자분도 많이 만족을 하셨고 저도 괜찮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증례를 보여드렸는데 치아가 상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면 이가 흔들려서 막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치아가 뭐 깨지거나 썩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될 텐데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잘 상담해 보시고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